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빌라를 낙찰받아서 10달 만에 7,300 정도 수익을 냈는데 10달 만에 팔면 실패한 투자일까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2천, 3천 수익을 낸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10달 만에 매도를 했고 수익이 없다면 실패한 투자일 수 있지만 시간이 걸려도 수익이 더 크게 난다면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투자는 매도 기간보다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소액 투자해서 단기 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매로 빌라 소액 투자한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 단기 매도 방법과 가장 질문이 많았던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매도했던 빌라는 1억 3,920만 원에 낙찰을 받고 2억 2천에 매도를 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빌라도 아니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입지, 역세권, 학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도 아니에요. 입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상품을 선택한 거죠. 이 빌라가 준신축급 빌라예요. 방 4개, 욕실 3개가 있고 이제 6년차 빌라기 때문에 크게 수리하지 않고 바로 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입지에 대한 부분은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 기간이 다른 물건보다는 좀 더 걸릴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최저가 수준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겠죠.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지만 매매는 조정만 된다면 충분히 살 사람들이 있었고 전월세 수요는 꽤 좋았기 때문에 조사할 당시 매도 금액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런 지역은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이 빌라가 매도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른 지역에 투자한 물건은 상대적으로 이 물건보다 더 빨리 매도가 된다면 어쨌든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빌라 소유권 이전을 24년도 8월 달에 했고 25년도 5월에 매도 계약을 했거든요. 들어간 비용들을 보면 소유권 이전 비용이 364만 원, 수리 비용 및 기타 비용이 있는데 테라스 부분을 방수공사했고 부분 도배, 입주 청소, 미납 관리비 그리고 여러 기타 잡비 해서 700 정도 들어갔어요. 이자는 10개월분 5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리비하고 공과금 10달치가 64만 원, 중개수수료 150만 원, 대출은 1억 2천이 나왔으니까 총 투자금은 약 3,700 정도가 되는 거고 시세 차익은 8,100만 원입니다. 단기 투자할 때 매달 이자가 많이 나온다면 매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이자가 부담이라면 너무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팔고 다음 물건 또 도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금액에서 세금 내야겠죠. 지출된 경비 처리하면 대략 750 정도가 나올 듯한데 이건 확정이 아니에요. 추가로 차량 유지비, 유류비, 식대 이런 여러 경비를 또 처리할 거니까요. 그래서 예상 수익은 7,3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한 달 만에 팔았다고 누가 상 주지 않아요. 한 달 만에 팔아서 500, 1000만 원, 2000만 원 남기는 것도 돈을 벌었으니까 성공한 투자지만 7천, 8천 수익을 내려면 몇 건을 낙찰받고 또 몇 건을 명도해야 되고 매도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단기 투자할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저는 투자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맞는 투자, 내가 만족하는 투자가 최고가 아닐까요? 빌라는 아파트보다 관심이 덜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은 입지 좋은 아파트로 입찰을 한다거나 입지가 약간 떨어져도 대단지, 신축급, 거래도 많은 단지를 입찰을 하는데 읍리에 있어도 신축급에 세대수도 나름 있고 인근에 학교가 있거나 거래가 많이 있다면
이런 아파트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낙찰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물론 이런 아파트로 단기 투자해도 좋아요. 거래도 잘 되고 일단 낙찰을 받으면 안 팔릴 거란 걱정은 덜하게 되니까요. 그런 이유로 이런 물건으로 단기 매도하려고 한다면 내가 적게 벌 생각을 갖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물건도 단타로 몇 천씩 벌 거란 생각으로 낮은 금액 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겠죠. 계속 폐차를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폐차를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폐차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의미고 방향을 잘못 잡고 단기 매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액으로 단기 매도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맞는 방향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단기 매도로 돈을 벌려면 무조건 싸게 사야 되고 현재 팔릴 만한 가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장을 가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텐데 가격 조정이 되면 팔리는 지역이 있고 매수자가 없어서 가격 조정을 해도 지금은 팔리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빌라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또 낮춰도 매도가 안 되는 지역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지역은 아무리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 매도할 거라면 피하는 게 좋겠죠. 저는 가격을 내려도 거래 자체가 어렵다면 입찰을 하지 않아요. 경매 물건은 정말 많거든요.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라면 싸다고 애써 낙찰 받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투자라면요. 분명히 중장기 계획으로 투자하는 것과 단기로 투자하는 전략을 달리 해야 되겠죠. 요즘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집을 매수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빌라를 찾는 게 분명 유리하거든요. 각자 아파트든 빌라든 단기 투자한다면 싸게 받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마에 어느 정도 기간에 팔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요즘에 유튜브 보면 물건 추천하는 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추천되는 물건들은 나만 보는 게 아니죠. 다른 분들도 다 보기 때문에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분들도 똑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입찰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빌라를 소액으로 단기 매도하고 싶다면 각자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장점을 다 갖춘 빌라는 현실적으로 싸게 받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런 물건만 입찰을 하게 되죠. 단점 있는 빌라를 낙찰받았다가 안 팔릴까봐 걱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선입견이 없는 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빌라 단기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물건을 보여주면 그게 팔리겠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게 되는 걸 자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입찰 가능한 물건들이 그런 물건들이에요. 내 기준에서 만족할 만한 빌라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빌라에 대한 괴리감이 큰 거죠. 각자 고집도 있고 성향과 방식이 달라서 마인드를 바꾸는 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교육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 상의를 하지만 제가 그걸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과 결정은 결국 온전히 본인 몫인 거죠. 투자가 그렇잖아요. 누구 말 듣고 잘 됐다고 번 돈 나눠주지도 않지만 안 되면 원망부터 하거든요. 소액으로 경매에서 다들 돈을 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벽을 느끼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매를 안 하게 되죠. 자, 그럼 단기 매도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경매 단기 매도로 1년에 1억씩 번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답을 좀 해드리면 가능하죠. 다만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앞서 얘기한 대로 나만의 기준이 명확하고 선입견이 없고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가능하죠.
그건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꾸준하게 쓸지, 그건 본인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억씩 번다? 더 버는 것도 가능해요. 왜 안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상만 보고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면 내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최소한 연봉만큼만 1차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결과가 없으신 분들과는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회사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유독 경매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단기 투자하면 매년 세무사 기장료, 의료보험료,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면 순수익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것도 답을 드리면 월 기장 안 해도 되죠. 매도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기장 맡기시면 되고 그리고 수익 1억이든 2억이든 많이 벌고 보험료 더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험료 더 내는 게 무서워서 사업할 때 매출을 일부러 더 안 내진 않겠죠.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매출이 더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회사 월급 올라도 세금은 더 내잖아요. 그런 세금 때문에 월급 올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양도세 내고 5월에 매매 사업자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의료보험료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종소세하고 건보료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를 해서 이것저것 내야 되니까 참고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하고 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해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합산 과세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물론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무사님들도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매매 사업자 할 때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들 하세요. 종소세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때 못한 비용 첨부도 가능해서 과세 표준을 반대로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건보료는 돈을 번 만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저는 건보료 많이 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벌었다는 거니까요. 내가 연봉이 얼마 안 되거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매매 사업자로 단기 투자하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사업자 내서 사업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은 단기 매도하면 양도세 70%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 부분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매도를 하면 70%가 맞아요. 하지만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 따라 6에서 45%로 내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양도세보다는 더 많이 남겠죠.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요즘 경매하신 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한 단기 매도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유가 세금,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사업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최근에도 대출에 대한 규제 발표가 또 났잖아요. 법인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나 대출 규제가 아직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매로 연봉만큼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1대1 코칭반 오프 스터디 모임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경매는 혼자 하는 것보다 나와 같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앞서 경매로 빌라 단기 투자할 때 나만의 기준을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막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막연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 앞으로 빌라를 통해서 단기 투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